저는 그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늘상 하던 운동인데도 이제 근육이 좀 경직돼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요즘에 겨울이 되면서 몸에 여기저기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고요. 또 목 잘 안 돌아간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를 쳐다보거나 스마트폰, 책, TV 등을 보면서 목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의 통증에 대한 궁금증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목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현대인들 살면서 한 번쯤은 목 통증 겪지 싶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뵀을 때 가장 많은 수치가 사실은 허리 디스크이긴 한데 그 네. 다음이 목 디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사실 최근에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시간들이 적기 때문에 목 쪽의 통증은 거의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목 통증의 대부분이 이제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이랑 어깨가 혹사당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아요. 정확한 원인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내 목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의 대부분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목이 문제가 생겨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자,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등이 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꾸부정한 자세에서 뭔가를 할 때 목은 앞으로 쭉 빼는 이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바로 맞추고 그다음에 내가 핸드폰을 보고 그다음에 뭐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런 동작들 때문에 내가 등이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자세가 되고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목 안에 있는 디스크가 그리고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당기게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내 목이 앞으로 1cm가 나왔을 때 목 뒤쪽에 나오는 근육들은 한 3에서 4kg의 하중을 더 많이 부담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꾸부정하게 등이 굽어 있는 자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네. 자세가 너무나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환자들은 어떤 점들을 궁금해하는지 첫 번째 질문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추나라는 치료는 어떤 특정의 통증이나 아니면 질환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추나라는 그 기법은 우리 몸에 있는 비뚤어져 있는 관절들을 바로 맞추고 좌우 그리고 전후에 밸런스를 맞춘다는 이 역할을 통해서 통증을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크게 통증이 없다고 해도 평소 때 자세가 좋지 않다면 추나요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등이 많이 굽어 있게 되고 등이 굽은 상태에서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거북목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분들 아니면 직장 동료분들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등이 살짝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쭉 빠지게 돼요.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쭉 빼는 이 자세를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상부교차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머리 뒤쪽과 그다음에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과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X자형으로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단축돼서 통증이 나타나는 상황들이 나타나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북목 증후군에서 어깨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는 거북목 증후군에서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먼저 긴장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를 마사지를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여기를 마사지 해주고 풀게 된다고 해도 결국 내 목이 앞으로 빠져 있고 등이 굽어 있는 자세가 교정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승모근이 긴장된 부분들이 더 지속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머리 뒤쪽에서 우리 혈압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한 번씩 누르는 경우들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후두화근이라는 근육도 많이 단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을
말씀을 하시는 견갑골 내측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점 통증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거북목을 가지고 있으면 디스크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추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거북목을 교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만나보고 왔는데 네네. 방금 만나본 환자처럼 저도 저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 통증이 있으면 왜 목만 아픈 게 아니고 목이나 팔까지, 뭐 머리나 팔까지 전부 다 아픈 걸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가지의 근육이 먼저 일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이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죠. 피곤하게 된다면 그 옆에 있는 근육들로 점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환자분들은 통증이 돌아다닌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은 이렇게 근육들의 문제가 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힘줄이나 아니면 인대나 아니면 네. 안쪽에 있는 관절이나 아니면 신경까지 문제가 더 심해진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증이 퍼지거나 옮겨 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근육 문제면 뭔가 금방 고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혹시 디스크라거나 그리고 저는 일자목은 무조건 왔을 것 같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목 맞아요. 네, 네. 이런 조직이나 또 이런 뭐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제가 경추의 구조부터, 목의 구조부터 먼저 한번 보면서 이 부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머리가 있고 그 머리를 받쳐주는 것들이 우리 경추라고 하는 목 안에 있는 뼈거든요. 자, 경추의 구조를 보면 앞에는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는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신경이 이렇게 하나씩 내려갑니다. 네. 자, 사실은 이 가지신경이 어깨를 타고 팔까지 내려가고 등까지 내려가고 이러면서 통증을 전파를 하는 거거든요. 자,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제가 일자목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이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의 80에서 90% 이상은 다 일자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맞다고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우와. 환자분들이 이 일자목 때문에 저는 나중에 결국 디스크로 이행을 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네네. 일자목인 상황에서도 내 몸에 관리가 되면 충분히 디스크는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말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냥 목이 당기거나 아니면 머리 뒤쪽이 좀 무겁거나 이런 증상들이 하루 이틀 정도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이게 뭐 며칠 이상 계속 지속이 되거나 통증이 퍼지거나 저린 느낌이나 이런 신경적인 증상이 있을 때 이때는 뭔가 문제가 조금 더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수술을 권유받으셨다니까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디스크에서 총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행하는 신경학적인 마비, 그리고 내 통증이 전혀 제어가 안 되는 경우들, 그리고 카우다-이큐너 신드롬이라고 하는 대소변에 장애가 나타나는 이런 심각한 경우들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저희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수술을 하시고 나머지 98에서 99명 정도는 거의 다 수술 없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만약에 제가 이 모델분의 증상들을 한번 재현을 해볼 테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팔을 한번 들어볼 때 본인의 힘으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한다, 또는 팔을 들어 올릴 때 손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우리가 손목 하수라는 증상들이 있을 때 이때는 뭔가 신경에 심각한 마비가 있다는 개념들이 되니까 이때는 수술을 고려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쥔다든지
아니면 팔을 쓴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 중에 팔을 쓰는 동작들에서 힘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왼쪽에 지금 정상이고 오른쪽에 디스크가 있다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약간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약해진 부분들이 뭐 70%, 80%, 90%가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신경을 자극하는 단계고 신경이 이미 죽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팔이 마비되는 증상들이 없다면 충분히 치료를 진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화면 보면서 이렇게 팔도 좀 들어보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년이 되면 걱정도 더 많이 되고 또 치료 회복 기간도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 디스크로 이제 진단을 받아도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스크 중에서 우리가 치료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한 3%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요. 나머지 한 97% 정도는 자연스럽게 낫거나 아니면 가벼운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어떤 증상일 때는 디스크를 의심해야 되고 또 어떤 증상일 때는 단순한 근육통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알 간단하게 수가 설명을 드리면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을 때 네. 이때는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디스크를 걱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아픈 쪽에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고개를 약간 옆으로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눌러봤을 때 아하. 뭔가 찌릿하게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팔 쪽이나 아니면 등 쪽으로 내려갈 때 네. 이때는 신경을 압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한번 검진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면 괜찮은 거죠,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추나요법으로 많이 해결을 네.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받으면 얼마나 또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네,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가벼운 염좌나 근육 쪽의 문제일 때는 보통 한 10회 정도의 치료에서 일주일에 2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등도의 디스크이거나 안 그러면 협착증을 같이 동반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한 20회에서 20회를 조금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이제 얘기했던 그 자세가 중요한데 자세 올바르게 하는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 결국 등이 굽어서 문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똑바로 앉은 상태 그리고 등이 꼿꼿하게 펴져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등이 굽어 있거나 안 그러면 똑같이 등이 굽어 있으면서 의자까지 낮추는 이런 동작들이 목을 앞으로 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등이 굽은 것만 신경을 쓰시면 목 디스크는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좀 자세도 바르게 하고 오늘 알아본 것을 통해서 예방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 가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내 통증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검진하고 네. 치료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팔 쪽이나 아니면 등 쪽으로 뭔가 찌릿하거나 저린 느낌이 내려간다면 그때는 병원을 꼭 한번 내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목 통증에 대한 궁금증 자세히 좀 풀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식사하는 방법을 좀 바꾸는 건데 채소 과일 먼저 드시고 단백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식사법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포만감이 일찍 느껴져서 덜 먹게 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새해 목표로 체중 감량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거꾸로 식사법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